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이 또 금방 다가왔습니다. 되게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예요. 제가 아마 보름 이상일 겁니다. 이분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지 싶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계속 있을 뒤에 분들은 매일 사연을 읽어보면요, 이거 진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요 늘 있어요. 예, 메일을 보면요, 이분은 진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분도 정말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자세히 안 봐요. 메일을 읽어버리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번 한 번만 이렇게 맨 앞으로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자꾸 저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요, 사후교감은요, 무조건 저는 그냥 질문 개수, 뭐 이렇게 대충 읽어보죠. 정보를 보내주지 마세요 라고 해도요, 구구절절 사연 정보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교감하면서요, 그런 교감하는 방법이요, 저는 어떤 누구에게서 배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주먹구구식일 수도 있어요. 단지 책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그대로 하려고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책에서 알려준 대로 저는 연습을 하고 이제껏 교감을 했어요. 그런데 책에서는 아이가 그 교감하는 법에 어느 책을 봐도요, 사실은요,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네. 아이가 몇 살인지 알아야 되고, 아파서 어떻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돼. 교감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책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책을 보면요, 정보를 원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원한다,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저도 그래서 당연히 정보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블로그 공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런 정보들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사진하고 아이 이름만 좀 알려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질문만 적어주세요. 질문도 아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라는 게 저는 그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일을 보면요, 아이 이름부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 엄마의 마음 상태가 이래요. 정말 그거 읽어보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정보라는 게 전해져 버리거든요. 어찌됐든. 네. 그러면 그 정보라는 게 저에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직관을 공부할 때도요, 모를수록 정확해요. 네. 정보가 없을수록 정확하게 정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메일이 와도 자세히 보질 않아요. 그 당일날, 네, 또는 그 전날 자세히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메일을 딱 받았을 때 안타깝잖아요. 이분 진짜 해줘야 되는데,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연을 주신 분들을 한 달이나 내가 이렇게 기다리시기에 아무렇지 않게 한 달 걸립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변명 같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기다리시는 거 정말 알고 있거든요.
많이 기다리시고 그걸 아는데요.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료라고 해서 설렁설렁하고 뭐 유료라고 해서 뭐 자세히 보고 그러지도 않아요. 또 오로지 접수 순으로만 딱딱딱딱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거고요. 사후 교감을 하루에 2번 이상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게 또 밀려나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지금 많이 늘려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일부러 늘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가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요. 이렇게 이런 사연을 보면요, 저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어쨌든요,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밤비이고요. 밤비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어요. 네, 그 내용을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밤비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꽤 높은 곳에서 어떤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가 이렇게 마을이 있더라고요. 마을이 있습니다. 규모가 좀 컸어요. 규모가 큰 마을이더라고요. 그 아래를 이제 쑥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면서 어느 건물? 예, 좀 마당이 넓은 그쪽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가면서 그 이제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요. 앞에 밤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밤비 앞에 꽤 많은 동물 친구들이 있어요. 한 4, 50마리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요. 온갖 동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얘는 지금 강아지잖아요. 강아지 종류별로 덩치 큰 애도 있고 조그만 애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쫙 있고요. 다른 쪽에는 다른 동물 그 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강아지들이 밤비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코끼리들이 다른 코끼리 한 마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저도 뒤에서 이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뭔가를 열심히 해주고 누군가는 그 앞에 있는 영들은 뭔가 손을 들어서 뭔가를 또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흥미로운 모습이었죠. 그래서 좀 지켜봤어요.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게 끝났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끝난 듯 해요. 그 많은 영들이 다 각자 쑥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그 뭔가 강연하던 건물 그 뒤에서요, 뭐랄까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밤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밤비에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밤비 안녕. 네, 어서오세요 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한 거야? 무슨 상황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앞에 쭈루루 앉아있는 저 많은 그 동물 영혼들은 뭐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뭔 상황이야?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제 곧 선택을 앞둔 영들이에요 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 어떤 부모를 만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지상의 생활을 시작하게 될지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선택을 하면 이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상에 가게 될 영들입니다. 네.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으로 지상에 가는 영들. 그런데 가장 이제 제가 신기했던 건, 이미 그 영들은요, 자기가 어떤 형태의 아이로 갈 건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정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봤을 때요, 덩치 큰 애, 불독도 있고, 슈나우저도 있고, 온갖 동물이 다 있었거든요.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이 모여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꼬맹이들 아이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 덩치 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마을, 뭐, 연설? 네. 마을 주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처음으로 지상에 내려갈 영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의, 그 아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모습. 그리고 밤비와 얘기하면서 밤비의 목소리는요, 대학생 정도의 목소리입니다. 네, 대학생 정도의 목소리로 들리고 있어요. 누나가 밤비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부탁하셨어. 말하기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 꼭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누나에게 잘 전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밤비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유를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밤비는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지상을 떠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누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나의 애타는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 저에게 반응이 옵니다. 목이 죄어오기 시작해요. 외부로부터 죄어오는 게 아니고요, 목 안에서부터 목을 죄어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이 부은 건가? 라는 처음의 느낌은요, 목이 부었나? 라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요, 배가 불러옵니다. 부푼다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목은 계속 아파집니다. 목이 계속 점점 아파져요. 그리고 이내 몸의 왼쪽 부분이 뻣뻣해집니다. 왼쪽 부분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전히. 그리고 목이 계속 아픕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내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밤비가 저에게 전해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된 이유입니다. 어쨌든 몸에 이런 반응을 겪었고,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된 겁니다. 질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병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고통을 받았었는지 물어봤으면 제가 좀 더 이해가 잘 됐을 텐데, 사실 아마 그렇게 물어봤으면 저는 이 질문을 안 물어봤을 거예요.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순간은요, 어땠어? 또는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많이 아팠니? 뭐 이런 질문과 거의 저는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안 했을 거예요. 아이도 고통을 다시 생각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그닥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단지 인간의 심이에요. 그냥 그 인간의 마음의 궁금증이에요.
그 궁금증 때문에 아이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은요, 앞으로 이런 질문 주시면 안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밤비는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요, 무지개 다리를 걷는 겁니다. 아파서 온 거예요. 네. 아마 누나도 아셨을 거예요. 아파서 온 거예요.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나이 먹어서도 아니고요. 오로지 아파서 온 거예요. 단지 어떻게 아팠는지 누나가 알고 싶었던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그 의사도 그 원인을 몰라요 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누나도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겠지만, 그리고 밤비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저의 입장에서, 중간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질문은 하고 싶지 않고 아이에게도 묻고 싶지도 않아요. 어쨌든 누나의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안다 한들 그게 뭐고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그 아팠던 마음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게 누나에게도 본인에게도 좋고 아이에게도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분들은 이런 질문 안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환생을 다시 준비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오로지 그것만 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제가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준비 중이 있다라는 것을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많은 영들한테 아이가 뭔가 막 열심히 설명해 주려 하고 누군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그랬어요. 느낌과 목소리가 한편으로 저한테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이대로 하는 거야. 이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네, 이런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저 밤비가 저에게 하듯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혼자서 뭔가 아이가 조용히 마음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그런 목소리가요, 저에게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는 거야. 이대로 열심히 이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돼. 그래요. 가족을 다시 보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알 수 있었어요.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비를 보는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대학생이 어딘가 여행을 가기 계획을 다 짰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라든가 그리고 그곳에서 뭐 알아야 될 거, 뭐 피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밤비는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요, 알바 열심히 한 10개 정도 뛰고 있는 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행을 가기 위한 준비, 자금, 정보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요, 알바 열심히 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누나에게 전할 말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누나, 내가 꼭 다시 찾아갈게.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볼 수 있다고 누나도 나와 같은 생각을 놓지 말고 갖고 있길 바랍니다. 라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언제고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라면 꼭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을요 아주 강하게 받고 돌아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알바 열심히 하고 있는 느낌? 네. 그리고 꽤 정말 열심히 목표도 확실하고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누나도요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하니까요. 누나도 마음 단단히 먹고 누나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래요. 다시 볼 수 있다 라고요. 내가 늘 염려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괜히 바람만 불어넣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자신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요, 안 믿을 사람은 어차피 안 믿어요.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단지요 제가 본 거 들은 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판단하진 않아요. 그냥 전해드릴 뿐입니다.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들 몫이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받은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서 밖에 못해요.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또 지금처럼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저는 꼭 받은 메일은 꼭 교감을 나눠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매달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매달. 저희 구독자는 계속 할 수 있어요. 만나고 나면은 안 할 것 같잖아요. 만나고 나도 아이 키우면서 또 여러가지 어떤 사건 사고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구독자라면 정말 끝까지 제가 이거를 채널을 접지 않는 이상 계속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제가 제작하고 보냄으로써 어떤 상처받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걸로 제가 이걸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나 혼자 좋아서 떠드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는 이 영상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다 또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계속 제가 힘 닿는 대로 영상을 계속 만들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메일 주세요.